죽으라고 김장했더니 김치만 쏙 가져가고 내민 돈봉투.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김장을 한 것은 아닌데 단돈 10만 원에 마음이 좀 그렇더라는 이순자 씨는 더 이상 김장을 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5시 73세 이순자는 이미 마당에 나와 있었다. 밤새 물에 담가둔 배추 심포기가 김장동 옆에 산처럼 쌓여 있었다. 허리는 이미 30년 전부터 시자로 굽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날쌔게 움직였다. 엄마, 이렇게 많이 해요? 작년에도 남아서 나중에 버렸잖아요. 딸 45세, 미영 45세의 잠옷 위에 패딩을 걸친 채 마당으로 나왔다. 손에는 뜨거운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남으면 어때? 네 오빠들 주면 되지. 며느리 셋에 손주들까지 하면 금방이야. 언니들은 차에 냉장고 통만 싣고 와서 가져가잖아요.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으면서. 그래도 내 며느리들이고 네 조카들이잖니. 그렇게 따지고 살면 가족이 뭐가 되겠어. 미영은 한숨을 삼켰다. 매년 같은 대화였다. 미혼인 자신만 이 고된 김장을 도우면서도 정작 김치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건 오빠들이었다. 결혼한 오빠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며 자주 오지 않았다. 하지만 김장철만 되면 정확하게 나타났다. 엄마, 손 시려 죽겠어요. 이제 좀 따뜻한 물 쓰면 안 돼요? 김장은 찬물로 해야 제맛이 나. 옛날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 미영은 물동이에 손을 담그며 이를 악물었다.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감각이 무뎌지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머니 혼자 이 일을 할 수는 없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것도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로. 올해 배추값 봤어요? kg당 5천 원이에요. 작년보다 2배 올랐다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사면 더 비싸지.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나아. 양념 재료값도 만만치 않아요. 젓갈이랑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다 합치면 100만 원은 훌쩍 넘을 거예요. 순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다. 그럼 올해는 그냥 살까? 요즘 마트 김치도 괜찮다던데. 진짜요? 미영의 눈이 반짝 빛났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근데 그래도 며느리들 줄 건 해야지. 애들이 할머니 김치 맛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명절 때 집에 김치 하나 없으면 말이 되나? 에휴. 미영은 다시 배추를 들어 올렸다. 물기를 털어내는 그녀의 손등에는 거친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마당 한편에 설치한 천막 아래 커다란 대야에 빨간 양념이 담겼다. 고춧가루 5kg, 새우젓 3병, 멸치액젓 2병, 다진 마늘 1kg, 다진 생강 500지, 배와 사과를 갈은 과즙, 그리고 찹쌀풀까지. 순자는 긴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을 주물럭거렸다. 이 양념이 관건이야. 너무 짜면 아이들이 안 먹고 싱거우면 금방 쉬어져. 매년 맛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맞춰요? 손맛이지, 손맛.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돼. 미영은 어머니의 구부정한 등을 바라보며 코끝이 시큰해졌다. 저 작은 책으로 매년 이렇게 큰일을 해내는 게 신기하면서도 안쓰러웠다. 엄마,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내년부터는 정말 사 먹읍시다. 그래, 그렇게 하자. 매년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김장을 할 거라는 걸. 배추 심포기 중 25포기를 버무렸다. 김치 냉장고 통 15개가 빨간 김치로 가득 찼다. 순자는 허리를 펴며 신음을 흘렸다. 아이고 허리야. 이제 옛날 같지 않네. 엄마 쉬어요.
내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맛을 못 맞춰. 내가 해야 돼. 그때였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김장 다 하셨어요? 첫째 며느리 정희 47세가 밝은 목소리로 들어섰다. SUV 차량 뒷좌석에는 김치 냉장고 통 5개가 보였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힘드시죠? 둘째 며느리 수진 44세도 뒤따라 들어왔다. 역시 차에는 빈 통들이 실려 있었다. 어머니, 고생하셨네요. 김장은 뭐니 뭐니 해도 어머니 김치죠. 셋째 며느리 민지 41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영은 물동이 앞에서 손을 씻다 말고 언니들을 쳐다봤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들이 김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정확하게 나타났다. 언니들,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같이 할 걸. 미영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다. 아, 우리도 오고 싶었는데. 애들 학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하다 보니까. 미안해, 아가씨. 정희가 머쓱하게 웃었다. 그래도 다 하셨네요. 어머니는 역시 대단하세요. 수진이 김치통을 들여다보며 감탄했다. 근데 이번엔 좀 안 짜요? 어머니 김치가 늘 좀 짜긴 하던데. 민지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짜면 물김치로 먹으면 되지. 가져가거라. 에이, 그래도 드릴 말씀은 드려야죠. 건강에 나트륨 안 좋잖아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미영의 손이 떨렸다. 물동이 안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새 며느리는 능숙하게 김치를 담기 시작했다. 각자 5통씩 총 15통을 가져갔다. 남은 건 겨우 5통 정도.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어머니랑 미영이 언니 둘이서 드시기에. 그래. 충분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미영은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배추 심포기, 양념 재료비, 가스비, 수도비, 그리고 이틀 동안의 노동. 최소 120만 원은 들어간 김장이었다. 그런데 15통을 가져가면서 내놓은 건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고생하셨어요. 정희가 흰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2장. 좋은 거 사드세요, 어머니. 수지는 갖고 온 사과 상자로 퉁쳤고 민지는 손만 흔들며 차에 올랐다. 돈은 안 내도 괜찮다는 표정이었다. 며느리들의 차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미영이 입을 열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미영은 영수증 뭉치를 꺼내 들었다. 배추 심포기에 25만 원, 고춧가루 20만 원, 젓갈류 16만 원, 마늘 생강 15만 원, 기타 재료 25만 원, 총 100만 원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순자가 눈을 크게 떴다. 올해 배추값이 폭등했잖아요. 게다가 좋은 고춧가루 쓰시려고 국산으로 사셨고요. 여기에 이틀 동안 우리 노동력은 계산도 안 했어요. 시간당 10,000원씩만 쳐도 80만 원은 더 붙어요. 그래도 며느리들한테 언니들 시중에서 김치 사면 한 통에 최소 10만 원이에요. 5통이면 50만 원어치를 가져간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 기가 막힌 건 매년 이렇게 가져가면서 한 번도 같이 김장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오늘도 끝날 때쯤 나타나서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한마디로 끝이에요. 미영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챙겨줘야죠. 엄마 허리 보세요. 70이 넘으셨는데 이틀 내내 허리 펴지도 못하고 일하셨잖아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며느리들을 감싸고 싶었지만 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내년부터는 김장 안 해드립니다. 미영아, 진심이에요. 오빠들한테도 말할 거예요.
앞으로 김치 사드시라고. 그날 저녁 미영은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언니들, 올해 김장이 마지막이에요.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저도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어요. 내년부터는 각자 김치 사드세요. 잠시 후 답장들이 올라왔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미영아, 기분 나쁜 일 있었어?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미영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언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정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야, 그래도 엄마 김치는 특별하잖아. 애들도 할머니 김치만 찾고. 그럼 언니네가 해드려요. 재료비 100만 원 들고 이틀 동안 허리 아픈 거 감수하면서. 100만 원? 네, 올해 들어간 실비용이에요. 거기에 엄마 노동력까지 치면 더 올라가죠. 그렇게까지 들었어? 영수증 사진 보내드릴까요? 정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영아, 우리가 몰랐어. 미안해. 근데 그래도 가족인데 돈으로 따지는 건.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언니. 정성으로 따지는 거예요. 언니들은 한 번도 도와주신 적 없잖아요. 끝날 때만 와서 가져가고.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애들 학원, 남편 일. 엄마는 사정 없으세요? 70이 넘으셨는데 이틀 내내 허리 못 펴고 일하시는 게 괜찮은 거예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다. 일주일 후 큰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순자, 내 딸, 그리고 새 사위까지 모였다. 엄마 미영이가 너무 심하게 나간 것 같아요. 정희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김장을 안 도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해주시겠다는 건. 언니, 그럼 언니가 해요. 내년에는 언니가 김장 주관하세요. 미영이 차갑게 말했다. 나는 직장도 다니고 애들 케어도 해야 하고 저도 직장 다녀요. 근데 매년 김장 도왔어요. 저는 미혼이라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엄마, 제 말이 틀렸어요? 미영이 어머니를 쳐다봤다. 순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다들, 나 때문에 싸우지 마라. 엄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빠들이 문제예요. 야, 김미영. 지금 오빠들한테 대드는 거야?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대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김치 안 먹겠다고 할게. 그럼 되지?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네, 좋아요. 앞으로는 사드세요. 그래, 사 먹지. 밖에서 파는 게 훨씬 맛있어. 부담 갖지 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순자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며느리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다. 그날 이후 이 집안에서는 2년 동안 김장이 열리지 않았다. 정인의 집. 11월이 되자 김치통이 비기 시작했다. 여보, 김치 좀 사와야겠어. 마트에서 사면 되지. 남편 성우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마트에서 산 김치는 10kg에 12만 원. 정희는 카트에 2통을 담았다. 엄마, 이 김치 맛없어. 초등학생 아들 준호가 투덜거렸다. 할머니 김치 언제 와? 할머니 김치가 훨씬 맛있는데. 올해는 할머니가 안 담그셨어. 왜?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해 겨울 정인애는 김치를 4번 샀다. 총 48만 원. 작년까지만 해도 어머니께 10만 원만 드리면 1년치를 해결했는데 수진네는 더 심각했다. 중학생 쌍둥이 딸이 있었는데 둘 다 할머니 김치를 유독 좋아했다. 엄마, 김치 또 사온 거야? 이거 맛없어. 좀 먹어. 비싼 거야. 할머니 김치가 좋은데.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인터넷에서 파는 김치를 주문해 봤는데
OKG에 8만 원씩 했다. 한 달에 3번은 주문해야 했다. 그해 겨울 수진네 김치 구매 비용 72만 원. 여보, 어머님한테 전화해봐. 우리만 좀 김치 얻을 수 없을까? 미영이가 빡쳐 있는데 그게 되겠어? 남편도 난처해했다. 셋째 민지는 김치를 직접 담가보기로 했다. 얼마나 어려우면 어렵겠어? 유튜브를 보며 배추 10포기를 샀다. 재료비만 30만 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짜? 맛을 본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다. 물을 덜 넣었나? 진짜 못 먹겠는데. 그냥 사 먹자. 결국 민지가 담근 김치는 절반도 먹지 못하고 버려졌다. 30만 원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것이다. 설날이 되었다. 새 며느리는 각자 집에서 명절을 보냈다. 시댁에도 가지 않았다. 순자는 미영과 단둘이 조용한 명절을 보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조용하니까 좋네. 하지만 순자의 눈가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손주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명절이 이제는 너무나 조용했다. 정인의 집 식탁에는 마트에서 산 나물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엄마, 할머니네 갈 거 아니야? 올해는 안 가. 왜? 좀 복잡해.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새 며느리네는 각자 김치를 사 먹으며 버텼다. 하지만 비용은 계속 올라갔다. 2024년 11월 김치값이 또 올랐다. 마트 김치는 10kg에 15만 원으로 뛰었다. 이게 말이 돼? 작년보다 3만 원이나 올랐네. 정희가 한숨을 쉬었다.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난 1년간 김치 구매 비용 84만 원. 시어머님한테 드린 돈의 8배를 쓴 거잖아. 수진네는 더 심각했다. 쌍둥이 딸이 김치를 많이 먹는 편이라 1년간 총 96만 원을 썼다. 이럴 줄 알았으면. 수지는 후회가 밀려왔다. 민지는 다시 한번 김치 담그기에 도전했다가 또 실패했다. 2번의 시도 끝에 쓴 돈만 60만 원. 나는 재능이 없나 봐. 2024년 겨울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날씨가 좋지 않아 배추값이 폭등했고 김치값도 덩달아 올랐다. 마트 김치 10kg 18만 원.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정희가 남편에게 투덜거렸다. 그럼 내가 담가보든가. 나는 자신 없어. 그해 명절, 새 며느리는 또다시 각자의 집에서 보냈다. 순자는 미영에게 조용히 물었다. 오빠들, 요새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김치는 사 먹나? 그런가 봐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밤마다 손주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25년 2월 새 며느리가 모처럼 카페에서 만났다. 동서 우리 어떡하지? 민지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뭐려? 김치 말이야. 너무 비싸지 않아? 나는 지난 2년간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쓴 것 같아. 나도 비슷해. 애들이 김치를 워낙 많이 먹어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150만 원 정도? 근데 맛도 들쑥날쑥하고. 아이들이 계속 할머니 김치 찾고. 정희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미영이한테 너무 했던 거 아닐까? 민지의 말에 세 사람은 모두 침묵했다. 사실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었어. 맞아. 항상 끝날 때쯤 가서 가져오기만 했지. 그것도 10만 원만 내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때 어머님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신 거 알아? 진짜? 응. 미영이가 말했었어. 이틀 동안 거의 안 주무시고 일하셨대.
침묵이 흘렀다. 우리 어떻게 하지?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3월부터 새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먼저 미영에게 연락했다. 정희 미영아, 요새 잘 지내? 미영 네, 잘 지내요. 정희 엄마는 건강하시지? 미영 네. 짧고 간결한 대답. 하지만 무시하지는 않았다. 수진도 시도했다. 수진 미영아, 다음 주에 커피 한 잔 할래? 미영 저 바빠요. 수진 그래. 시간 나면 연락해. 민지는 선물을 보냈다. 어머니 건강보조식품과 함께 손편지를 넣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2025년 9월, 새 며느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 김장, 어떻게 하지? 사 먹을 수밖에. 올해 김치값 봤어? 20만 원까지 올랐대. 10kg에 20만 원? 미쳤네. 그러게. 우리 집은 한 달에 2통은 먹으니까 1년이면 거의 500만 원? 그 돈이면 차 할부금인데. 세 사람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어머님한테 다시 부탁드려 볼까?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될까? 모르지. 근데 안 해보고는 못 베기겠어. 지난 2년간 김치에만 얼마를 썼는데. 미영이가 제일 문제야. 걔가 허락해야 어머님도 하실 텐데. 정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10월 중순, 새 며느리는 작은 집을 찾아갔다. 미영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거절당할까봐. 초인종을 누르자 미영이 나왔다. 언니들, 미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정희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이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미영아, 우리 잘못했어.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맞아.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너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민지도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가 김치 사 먹어보니까 알았어. 얼마나 비싼지, 맛은 또 얼마나 들쭉날쭉한지. 그것뿐이 아니야. 아이들이 계속 할머니 김치를 찾아. 왜 할머니 집에 안 가? 할머니 김치는 언제 와? 매일 물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아, 우리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동안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했어. 미영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언니들을 바라봤다. 언니들 진심인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서운해 하셨는지 알아요? 손주들 못 보는 게 제일 힘드셨대요. 명절 때마다 혼자 울으셨어요. 새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도 미안해. 그땐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으로 가족을 멀리한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 후, 새 며느리는 시어머니 집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남편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왔다. 어머니, 대문을 열자 마당에 계시던 순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엄마,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가 안겼다. 순자는 손주들을 껴안고 눈물을 쏟았다. 우리 강아지들, 어머, 많이 컸네. 키가 이렇게 컸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새 며느리가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저희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손을 내저었다. 됐다, 됐어. 다들 집안일 하느라 바쁜 거 나도 아는데 뭘.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사 먹어보니까 알았어요. 어머니 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 정성이었다는 거. 맞아요. 아이들도 남편도 저희도 다들 어머니 김치를 그리워했어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지도 함께 울었다. 순자는 며느리들을 하나하나 끌어안았다. 그래, 인생이 다 그런 거다. 멀어지는 것도 인연이고 다시 가까워지는 것도 인연이지. 어머니, 거실에 둘러앉았다. 미영도 함께였다. 어머니, 올해 김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뭐? 순자와 미영이 동시에 놀라 물었다. 네, 저희 셋이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지켜보시고 가르쳐만 주세요. 재료비도 저희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수진이 덧붙였다. 그리고 미영 아가씨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민지가 미영을 바라봤다. 아가씨, 그동안 혼자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는 우리도 같이 할게요. 미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들, 진심이죠? 진심이야.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 좋아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재료비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네 집이 똑같이 나눠요. 그리고 김장 당일에는 네 가족 모두 나와서 도와요. 어머니는 감독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가족은 다시 모였다. 11월 셋째 주 토요일, 작은 집 마당에 네 자매와 세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다. 자, 오늘 총 배추는 60포기입니다. 한 집에 15포기씩. 미영이 큰 소리로 외쳤다. 재료비 총 120만 원. 네 집이 나눠서 각자 30만 원씩. 으악 비싸. 작년보다 더 올랐네. 그러니까요. 사 먹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좋아, 시작하자. 배추 다듬기부터 시작했다. 큰 사위, 둘째 사위, 셋째 사위가 힘쓰는 일을 맡았다. 아,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그러게. 장모님이 이걸 매년 하셨다고? 대단하시다. 사위들이 감탄했다. 아이들은 물을 나르고 며느리들은 양념을 버무렸다. 미영이 레시피를 읽어주고 순자가 옆에서 조언했다. 고춧가루는 조금씩 넣어. 한 번에 많이 넣으면 너무 매워. 네, 어머니. 젓갈은 이 정도면 돼. 손으로 느껴봐. 와, 정말 다르네요.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김장을 했다. 힘들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엄마, 손 시려. 조금만 참아. 곧 끝나. 할머니, 이거 맛있어? 나중에 익으면 맛있어. 점심시간 순자가 준비한 수육과 겉절이로 식사했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역시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할머니, 나 이거 더 먹어도 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는 모습. 순자는 그 장면을 보며 행복해했다. 오후 내내 김장이 이어졌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다. 다 됐다. 와, 환호성이 터졌다. 총 60포기의 김치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다. 한 집에 15포기씩 정확하게 나눴다. 2025년 겨울은 달랐다. 네 집 모두 냉장고에 어머니표 김치가 가득했다. 엄마, 이 김치 진짜 맛있어.
할머니 김치 맞지? 응, 우리가 같이 만든 거야. 우리도? 응, 엄마도 도왔어. 아이는 뿌듯한 표정으로 김치를 한 입 더 베어 물었다. 수진네 집. 여보, 우리 김치 많이 남았네? 그러게. 생각보다 오래 가네. 15포기가 딱 맞는 양인가 봐.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 그런가 더 아껴 먹게 되네. 맞아. 예전에는 그냥 먹었는데. 부부는 서로 보며 미소 지었다. 민지네 집. 언니, 나 김치 더 담가볼까? 진짜? 응. 이번에 해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겼어. 대단한데?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해볼게. 민지는 유튜브 대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2026년 설날. 온 가족이 작은 집에 모였다. 할머니, 엄마, 어머니, 손주들, 딸들, 며느리들이 모두 모였다. 순자의 집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 제가 나물 준비해 왔어요. 저는 전 부쳤어요. 저는 잡채 만들어 왔습니다. 며느리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다. 어머, 고생했다. 다들, 어머니, 이제 저희가 해야죠. 식탁에 둘러앉았다. 가운데에는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다. 이 김치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같이 담근 김치. 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맛있겠다.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다. 김치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맛있어. 역시 우리 김치야. 할머니, 이거 우리가 만든 거 맞아? 그럼 너희가 도와줬잖아. 순자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미영은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가족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 2026년 가을 두 번째 함께하는 김장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모두가 능숙했다. 배추 다듬는 법, 양념 비율, 버무리는 방법. 다들 알고 있었다. 엄마, 이 정도면 돼요? 오, 잘했어. 완벽해. 어머니, 간 맞을까요? 조금만 더. 그래, 이제 됐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일은 힘들었지만 함께하니 즐거웠다. 저녁이 되자 순자가 말했다. 너희들 알아? 김장이 뭔지? 김치 담그는 거요. 아니야. 김장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야. 함께 사는 법이요? 그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지. 며느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2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배운 게 그거잖아. 당연한 건 없다는 거. 정희가 말했다. 맞아. 누군가의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수진이 덧붙였다. 그리고 가족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순자는 딸들과 며느리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너희들이 다 알았구나.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며느리들은 김장의 가치를 깨달았고 딸들은 더 가까워졌으며 손주들은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무엇보다 이 가족은 당연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다. 누군가의 정성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 뒤에는 땀과 시간, 그리고 사랑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봐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된다. 이 이야기는 6가지의 교훈을 전해준다. 첫째, 당연한 것은 없다. 누군가의 헌신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과 희생이 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무너진다. 둘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10만 원으로 100만 원어치의 정성을 보답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함께 땀 흘리며 만든 김치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하다. 셋째,
가족은 멀어지는데 1초, 가까워지는데 2년이 걸린다. 관계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하지만 회복하려면 긴 시간과 진심이 필요하다. 넷째, 정성은 계산되지 않는다. 어머니의 김장은 단순한 김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다섯째, 때로는 멀어져야 가까워질 수 있다. 2년의 공백이 있었기에 가족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무엇이 중요한지. 여섯째, 돌아오는 곳은 결국 집이다. 아무리 멀어져도 결국 가족은 다시 모인다. 그것이 가족의 힘이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늦기 전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의 사랑은 김장처럼 함께 담글 때 가장 맛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